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외신을 찾아보다가 오늘 레이커스의 추가 트레이드 루머가 들려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0날이고요 금요일 또 세크라멘토 킹스를 꺾었습니다. JJ 레딕 감독이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올 시즌 레이커스 경기 가운데 가장 내용이 훌륭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레이커스든 앤서니 데이비스든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세크라멘토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원정에서 따냈던 승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레이커스가 진지하게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로스터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크리스찬 우드, 제일런 후드 시피노, 그리고 또 제라드 밴더빌트 다쳤거나 혹은 실패한 그런 버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계약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레이커스가 로버트 윌리엄스 3세, 제라미 그랜트,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 워커 캐슬러, 콜린 섹스턴, 발렌슈나스, 피니 스미스, 캠 존슨 이런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커 출신의 두 명에게도 레이커스가 충분히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떠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금의 레이커스 로스터로는 최대가 2라운드라고 봐요. 사실 1라운드 탈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났던 간에 트레이드는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갖가지 무성한 소문을 뒤로 한 채 결국 빅딜이 없었습니다. 변죽만 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를 과연 어떤 규모로 할지, 또 그 트레이드에 얼마나 많은 드래프트 자본을 사용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특히나 레이커스가 또 라펠린카 단장이 30경기 정도가 지난 이후에 팀을 평가하고 싶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경기째가 또 공교롭게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까지 살펴보고 레이커스는 움직이겠다, 좀 신중한 입장인 거죠. 자, 레이커스의 기존 트레이드 타겟은 제가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워싱턴 위저즈의 요나스 발렌슈나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의 도리언 피니 스미스 혹은 캠 존슨, 유타 재즈의 워커 캐슬러, 콜린 야스턴,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의 브루스 브라운,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제레미 그랜트 혹은 로버트 윌리엄 3세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 또 영입 후보군은 많은데 내가 또 내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로스터가 다 찼는데 선수만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반디급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선수나 자산이 필요한데 일단 레이커스의 자산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디러셀의 만기 계약 18.7밀, 셀러리 덤프로 쓰일 수 있는 게이브 빈센트 11밀이고요. 밴더빌트 올 시즌 한 경기도 못 나왔고 지금도 이미 약간은 실패한 계약 쪽으로 가고 있어요. 10.7밀, 빈센트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제일런 후드 시피노 3.9밀, 레이커스가 루키 스케일을 이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우드 역시나 부상 때문에 현재 뛰지 못하고 있고 3밀이고요. 여기에 엄청나게 큰 자산은 레이커스의 2029년 그리고 31년 1라운드 픽입니다. 레이커스 역시도 리빌딩 기조는 없어요. 무조건 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하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골골되거나 아니면 은퇴했을 그 이후 시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라펠린카 단장 입장에서는 골든스테이트가 얼마 전에 하다가 대실패를 맛봤던 투트랙 전략은 아니지만 29년과 31년 1라운드 픽은 굉장히 건드리기 싫어할 겁니다. 1라운드 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도 어쨌든 자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자, 반면에 앤서니 데이비스나 르브론 제임스는 팔지 않을 겁니다. 팔 리가 없고. 그리고 레이커스가 팔기 싫어하는 자산이 3명이 있어요. 바로 루이 하치무라, 달튼 크넥트, 맥스 크리스티인데 맥스 크리스티는 지난 시즌 오프시즌이 시작하자마자 계약을 맺을 정도로 레이커스 구단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윙 자원이고요. 달튼 크넥트야 JJ 레딕 감독이 키우고 있는 그런 슈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루이 하치무라가 좀 의외인데 이 하치무라의 연봉이 17밀이라서 팔기 딱 좋거든요. 라펠린카 단장도 그렇고 버스 구단주도 그렇고 굉장히 이 하치무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치무라, 크넥트, 맥스 크리스티, 오스틴 리브스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이 선수들은 그냥 나포 세일입니다. NFS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후보군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는데 바로 론조 볼과 카일 쿠즈마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 두 선수 모두 레이커스가 직접 뽑아서 키운 선수였고 또 레이커스 팬들이 상당히 또 애정있게 지켜봤던 자원들이죠. 일단 론조 볼은 2019년 앤서니 데이비스 딜로 레이커스에서 뉴올리언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레드 빈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어시스턴트 코치를 만나서 슈폼도 교정하고 3점 효율도 좋아졌죠. 자, 하지만 불의의 무릎 부상으로 인해 거의 3년을 날렸습니다. 다시는 레이커스나 뉴올리언스 시절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예요. 이제 롤플레이어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카일 쿠즈마 역시도 2021년 러셀 웨스브룩 딜로 레이커스
레이커스에서 워싱턴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뭐 레이커스가 카일 쿠즈마를 조금 더 키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잘못된 트레이드였죠. 네,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해서 웨스트브룩 영입에 굉장히 푸시를 했던 그 선택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쿠즈마는 그 이후로 줄곧 워싱턴에서 뛰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레이커스가 론조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일단 론조볼은 21.4밀짜리 선수입니다. 당연히 지금 생산력, 몸 상태 20밀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선수지만 이미 뭐 시카고 불스로 올 때 장기 계약을 아주 크게 맺었죠. 대형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자, 그리고 카일 쿠즈마는 올 시즌이 굉장히 부진하긴 합니다만 연봉이 23.5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뭐 한꺼번에 영입하긴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수를 모두 다 영입하고자 한다면 45밀의 샐러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레이커스는 디러셀 18.7밀, 그리고 빈센트 11밀, 밴더빌트 10.7밀, 그리고 젤런 후드 시피노 3.8밀, 여기에 크리스찬 우드의 3밀을 합치면 어떻게든 47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쪼개서 더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레이커스가 내보낼 수 있는 그 샐러리의 규모가 45밀 이상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각각의 개인 트레이드로 혹은 두 건 중에 한 건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론조볼은 빈센트랑 밴더빌트를 보낼 수 있어요. 다만 시카고 불스는 픽을 원할 테고 레이커스는 지금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론조볼에 드래프트 픽 태우기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센트랑 밴더빌트를 보내고 드래프트 픽 없이 론조볼을 데려오고자 하는 게 아마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쿠즈마는 론조볼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23.5밀인데 일단 디러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네, 디러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젤런 후드 시피노, 여기에다가 크리스찬 우드, 여기에 이제 드래프트 픽이 관건인데 레이커스는 일단 1라운드 픽을 태우기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1라운드 픽을 쿠즈마에게 태운다? 아마도 2라운드 픽 태우고자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워싱턴은 디러셀, 그 다음에 후드 시피노, 우드 받아오는 조건으로 1라운드 픽 내놔라. 이거는 뭐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1라운드 픽이냐 2라운드 픽이냐 여기서 그냥 협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파토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카일 쿠즈마는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3N 빅 윙 자원이긴 하지만 디펜스가 없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워낙 2, 3년 동안 시간 낭비하면서 막농구했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가 물론 카일 쿠즈마가 2020년 버블 우승할 때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금 레이커스 로스터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워싱턴이 만약에 1라운드 픽을 원한다? 그냥 전화 끊어야죠. 론조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론조볼도 이제는 메인 볼핸들러가 아니죠. 론조볼은 어떻게 본다면 스팟업 슈터, 그 다음에 세컨 볼핸들러, 보조 플레이메이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는 뭐 프라이머리, 주요, 혹은 뭐 퍼스트, 첫 번째, 자, 이런 단어들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물론 뭐 빈센트가 부진하고 또 밴더빌트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론조볼을 데려왔을 때 유의미한 성적 상승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전직 레이커의 귀한 정도? 이 정도의 의미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드래프트 픽 2라운드 지명권이라도 달라, 전화 끊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조볼과 쿠즈마에게 레이커스가 관심이 있고 또 일부 레이커스 팬들은 우리가 직접 뽑고 키웠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컴백이 상당히 반가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력 도움은 크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레이커스가 이 만기로 되는 자원이나 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에셋에 1라운드 픽을 얹어서 혹은 뭐 1라운드 픽이 아니라면 2라운드 픽 다발을 가져가서 더 높은 급의 선수를 혹은 더 건강한 선수를 혹은 더 좀 질서 있는 농구를 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론조볼과 쿠즈마가 온다고 해서 팀이 망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 트레이드를 하는 순간 레이커스는 그냥 업그레이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레이커스가 관심이 있었다고 알려졌던 뭐 도리안 피니스미스라든지 혹은 뭐 로버트 윌리엄 3세,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 이런 선수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워커 캐슬러나 뭐 캠 존스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라미 그랜트는 이미 올 시즌 폭망했고 포틀랜드는 가격을 낮췄다고 하지만 드래프트 픽을 원할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키가 큰 빅맨, 수비 마인드가 있는 빅맨, 혹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와 함께 경기를 시작하고 클러치 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발렌슈나스, 도리안 피니스미스,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 3세, 여기에 부상주이긴 하지만 브루스 브라운까지 이 정도가 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입 후보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레이커스가 새롭게 관심을 모인 두 명의 전직 레이커의 트레이드 가능성과 또 트레이드가 됐을 때 레이커스의 전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트레이드는 뭐 계속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약 한 50일, 45일 정도 계속 트레이드 루머가 뜰 텐데 제가 또 최대한 현지 소식들 많이 들고 와서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